여러분이 매일 쓰는 영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세요? 사이코는 왜 푸사이코가 아니라 사이코일까요? 세먼은 왜 살몬이 아니라 세먼일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소는 카우인데 소고기는 왜 비프일까요? 돼지는 피그인데 돼지고기는 왜 포크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어는 정복당한 언어거든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말이 뒤섞이면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언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지금부터 영어가 어떻게 세계를 삼킨 언어가 됐는지 그 충격적인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A, B, C, D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페니키아인들이 기원전 6세기 이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과 이스라엘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던 무역 도시였거든요. 중동과 아시아 그리고 로마를 연결하는 무역 허브였죠. 지금으로 치면 인천공항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려면 기록이 필수였어요. 어느 지역에서 온 물건인지 재고가 몇 개인지 말로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원시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고 이게 그리스로 수출됩니다. 그리스 상인들도 물건을 받으면서 기록이 필요했으니까 페니키아 문자를 가져다가 자기들 언어에 맞게 개조했죠. 이게 우리가 아는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로 이어지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리스에서 문자가 생기면서 철학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화를 입으로만 전했는데 문자로 적으니까 비판이 가능해진 겁니다. 야, 이거 한번 읽고 토론해보자. 제우스가 여기서 누구랑 바람 피웠는데 이게 맞냐? 이러면서 철학이 시작된 거죠. 신화에서 철학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스 문자는 다시 이탈리아 반도 남부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이 이주민들을 그라이키아라고 불렀고 이게 나중에 그리스가 됐습니다. 신생 국가였던 로마가 이 문자를 받아들여서 만든 게 바로 라틴 문자예요. 페니키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흐름이 보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어는 잉글랜드의 말이라는 뜻인데 잉글랜드는 앵글로 색슨족의 땅입니다. 원래 지금의 영국 섬에는 비커족이라는 선주민이 살았어요. 물리학 실험할 때 쓰는 비커 모양의 그릇을 사용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런데 역사 기록에 제대로 등장하는 건 켈트족입니다. 켈트족은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살다가 영국 섬으로 건너왔어요. 키 크고 피부 하얗고 금발인 민족이었죠. 이들이 쓰던 언어는 지금 영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I am a boy, thank you 같은 표현은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였거든요. 기원전 55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에서 똥을 진압하다가 패잔병들이 영국으로 도망가자 추격했어요. 이게 로마인이 영국 섬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입니다. 카이사르는 켈트족을 보고 놀랐어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후퇴했죠. 본격적으로 로마가 영국을 식민지로 만든 건 서기 43년입니다.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켈트족을 짓밟았어요. 그러면서 켈트족의 언어와 로마의 라틴어가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피지배 계급은 항상 지배 계급의 언어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켈트족도 로마인의 말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켈트족은 계속 저항했어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거든요. 로마는 대규모 군대로 이들을 지금의 웨일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특히 북쪽으로 밀려난 켈트족이 워낙 거세게 저항하니까 서기 121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장벽을 쌓았어요. 너희는 거기서 내려오지 마라는 뜻이었죠. 이 장벽이 지금도 남아있 현재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경계선으로 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로마는 영국을 4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300년대 말에서 40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중국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5호 16국 시대였어요. 5개의 오랑캐 종
종족이 16개 나라를 만들어서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였죠. 가장 강력했던 건 선비족이었습니다. 선비족이 흉노족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패배한 흉노족은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동쪽은 바다니까 갈 수 없었거든요. 계속 서쪽으로 이동했죠. 이게 유럽에서는 훈족의 대이동으로 기록됩니다. 유럽 기록을 보면 머리가 크고 수염이 듬성듬성 나고 다리가 짧은 애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온다고 돼 있어요. 딱 봐도 동양인이죠. 흉노족과 훈족이 같은 민족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시기가 똑같아요. 저는 같은 민족이라고 봅니다. 흉노족이 중국에서 밀려나서 악이 받쳐서 유럽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게르만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봐도 무서운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이 자기들보다 더 무서운 대가리 큰 애들이 달려오니까 겁을 먹고 도망간 거예요. 남쪽으로 서쪽으로 도망가면서 로마를 침략했습니다. 이게 4세기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멀쩡히 살던 게르만족이 갑자기 국제이사를 하겠어요? 훈족이 치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죠. 게르만족이 로마 쪽으로 내려오면서 로마는 독일과 프랑스를 포기하고 동쪽으로 이사갑니다. 동로마 제국이 생긴 거예요. 서로만은 버티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게르만족도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고트족 등이 유럽의 알짜배기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덴마크에 있던 두 부족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게르만족이 이미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바다 건너에 섬이 있다던데 거기 가자 해서 배를 타고 지금의 영국으로 건너간 두 부족이 바로 앵글족과 색슨족입니다. 앵글족과 색슨족이 영국에 들어오면서 로마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어요. 됐고 우리는 동로마로 갈 테니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요. 앵글족과 색슨족이 지금의 잉글랜드 지방을 차지했고 나중에 동화되면서 앵글로 색슨족이 됩니다. 앵글족이 쓰던 말이 잉글리시가 되고 앵글족의 땅이니까 잉글랜드가 된 거예요. 이때 언어는 지금 영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초기 영어였으니까요. 게르만족 계통이었거든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영어로 숫자를 세면 1, 2, 3부터 12까지는 규칙이 따로 있고 13부터 달라지잖아요. 독일어도 똑같습니다. 게르만족이 12진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앵글로색슨족은 7개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 같은 칠왕국 시대였죠. 그런데 또다시 침략자가 나타납니다. 볼 달린 투구를 쓰고 사우나를 즐기는 바이킹족이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바이킹족이 영국 북동쪽을 차지하면서 앵글로색슨족과 어색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어의 첫 번째 큰 변화가 일어나요. 말이 다른 두 민족이 섞이면 언어가 복잡해질 것 같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이 더 쉬워져요. 야, 너희 말 너무 어려워. 우리 말도 해야 하는데 3인칭 변화가 뭐야? 간단하게 하자. 이러면서 말이 심플해집니다. 바이킹족과 앵글로색슨족이 동화되면서 영어의 1차 원형이 만들어진 거죠. 1066년 영국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해가 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쳐들어와서 박살냈어요. 노르만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복잡해져요. 프랑스에서 건너온 노르만족이 지배 계급이 되고 원래 있던 앵글로색슨족은 피지배 계급이 됐거든요. 말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져요. 소는 카우인데 소고기는 비프죠. 돼지는 피그인데 돼지고기는 포크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하층민이었던 앵글로색슨족은 동물을 키우는 농부였기 때문에 카우, 피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걸 잡아서 요리로 만든 건 지배 계급인 프랑스인들이 먹었기 때문에 프랑스어인 비프, 포크가 됐던 겁니다. 똑같은 언어인데 두 개의 표현이 생긴 거죠. 발음도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영어가 이상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언어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일본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특히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과학적인 문자라서 처음 보는 외국인도 몇 시간만 연습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스펠링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샴페인을 스펠링대로 읽으면 참패근해가 돼요. 연어 살몬도
스펠링대로 읽으면 살몬인데 실제로는 세먼이죠. L을 발음 안 해요. 사이코도 P를 발음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표현에 두 가지 이상의 발음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발음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하되 발음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스펠링을 못 바꿔요. 바꾸려면 지금까지 인쇄한 책을 다 폐기하고 다시 출판해야 하니까요. 근데 발음은 여전히 여러 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대영 제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버지니아, 지금의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에 영어권 국가를 건설했죠. 발음을 하나로 정할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샴페인을 샴페그네로 할까, 샴페잉으로 할까? 국민 투표를 하려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야 하는데 불가능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이 너무 빠르게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 바람에 철자와 발음이 다른 기형적인 영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배우니까 동사, 형용사는 때려치우고 동명사는 무슨 절 이름인가 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영어는 스펠링대로 발음을 안 할까요? 왜 발음 기호가 따로 있을까요? 왜 소는 카우인데 소고기는 비프일까요? 돼지는 피그인데 돼지고기는 포크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영어는 정복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뒤섞인 언어거든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말이 충돌하고 융합되면서 탄생한 기묘한 언어. 그게 바로 영어입니다.